네, 이 시간 여행 이야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여행 이야기, 중앙장의사 장례사 겸 여행 칼럼니스트 하봉호 사장과 함께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하봉호입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남미에 가면은요, 그 열대 과일들이 참 좋아요. 아, 그러겠네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 거나 대부분의 남미는 다 올 익스클루시브 패키지로 운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과일 같은 게 좋으니까 먹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마나우스에 나오는데, 네. 나오다가 이제 공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관광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보트 낚시가 있어요. 네. 아마존 정글에. 그 낚시가 있는데 그 낚시의 배를 타는 사람들이 한 8명쯤 되는데 관광 가이드 있고 우리가 조끼를 입고 낚시 배를 타고 한 20분 정도 가고 한 30분 정도 가서 낚시를 1시간 하고 또 다시 와서 밴을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어떤 그 독일 아이가 이제 배가 아프다고 끙끙대면서 사람들이 너 괜찮니 물어보니까 걔가 독일 아이가 no problem 그러면서 얘기를 그냥 괜찮다고 가자고 했더니 관광 가이드가 투표를 결정하자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낚시를 계속할 것이냐 그냥 낚시를 포기하고 애를 위해서 그냥 빨리 호텔에 들어갔다가 공항을 같이 갈 것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픈 사람, 즉 약자를 위해서 자기들의 그 즐거움이나 낚시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네. 미담을 들으면서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참 그렇게 소중하구나 이런 걸 또 많이 느껴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 나오면서 한 가지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어딘지 아세요? 가장 긴 강이요? 네. 예. 글쎄요. 제일 긴 강이 이제 그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일강으로 배웠어요. 네. 근데 그것이 요즘은 아마존 강으로 바뀌었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강의 수량은 아마존 강이 엄청 더 많고요.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마존 그 정글을 떠나서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나라, 그 베네수엘라로 가볼까 합니다. 아, 베네수엘라. 예. 예. 지난 시간에 마나우스는 지역 이름을 좀 생소하게 생각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베네수엘라 하게 되면 뭐 대부분이 그래도 특히 한국 분들은 좀 익히 들어본 그런 지역이네요. 네. 말씀하시죠. 우리 그 지리 시간에 배울 때 베네수엘라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로 배웠고 우리가 자라면서 느끼는 게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 때면은 항상 베네수엘라가 껴요. 미녀들이 많은 곳이라고 이야기하죠. 미녀들이 많죠. 네. 그래서 미스 유니버스에서 아마 8번 정도 제 우승자가 나왔을 거예요. 네. 30년 전 제가 인턴할 때예요. 인턴하니까 라이센스도 없고 박봉에 있을 때인데 그때가 어디 휴가 중에 어디 갈까 하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이 농아일랜드 레일로드 기차에 호텔과 비행기 포함 뭐 3박 4일 어떻게 해서 돈이 뜨더라고요. 아주 저렴한 돈이. 네. 그래서 무조건 갔어요. 티켓팅을 하고. 네. 그게 가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호텔로 갔죠. 비행기 회사에서 정해주는 호텔로. 네. 비행기 회사에서 정해주는 그 호텔이 보통 경우에 괜찮아요. 네. 그래서 가서 왔더니 그때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어요. 아, 네. 임신 중이어가지고 나한테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저녁에. 네. 어떻게 해요? 한국 음식 어떻게 찾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예. 그래서 이제 30년 전에 다행하게도 거기에 전화번호부가 있었어요. 호텔 속에. 네. 보통 그 당시엔 전화번호부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네. 전화번호부에서 김씨를 찾는 거예요. KIM. 아, 네. 그래서 김씨를 찾으면 95% 이상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씨 찾아갖고 한국 식당이 있어요.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가지고 주소를 받아서 이제 이제 호텔 앞에 가서 택시를 탔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길거리 이름이 뭐 샌포드 애비뉴, 브로드 애비뉴, 파인 로드 이게 딱딱 이름이 이제 심플한데 남미 쪽에 있는 길거리 이름은 너무너무 길어요. 네. 거기다 first name, last name, middle name 거기에다가 보통 세 글자가 되고요. 그 앞에 어떤 때는 그란데, 제너럴, 주니어 네. 그런 게 붙으면 네 단어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한테 줬는데 택시 운전사가 이걸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셀룰러폰도 없었고 그렇죠. 3번, 4번 내려가지고 공유에 전화해서 전화를 하고 해서 식당에 결국은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이제 김치찌개를 시켜 먹었죠. 이제 거기에는 이제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고 손님들은 외국 지상사에서 오는 외국 사람들이에요. 일본이나 유럽 쪽에서 온 사람. 네. 네, 그렇게 해서 식사를 했는데 가격이 뉴욕에 비해서 그 당시에 뉴욕에 비해서 한 2배, 3배 정도 비쌌다. 너무 놀라서. 네. 그래서 다 식사하고 났더니 욕강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디저트인가 보다 하고 지어 먹었더니 그것도 5불 엑스트라를 받고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요 했더니 그분들 한 얘기가 모든 재료가 한국에서 와서 네. 그렇게 비쌌다고 말씀을 드리네요. 네. 베네수엘라 예. 하게 되면 미국에서 벌써 지금 30년 전에 가셨다면 1980년대 후반 요때쯤 되는데 네. 지금이야 모든 게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한국 식당을 찍어보면은 어디에 있는 이런 것까지 다 요즘은 그럼요.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공중전화에서 우리가 흔히 전화번호 책을 찾아서 연락하고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런 또 추억이 묻어나는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러면 그랬어요. 예. 지금 그때 30년 전에 베네수엘라를 가실 때는 미국에서 출발을 하셨을 텐데 교통편이 뉴욕에서 출발했죠. 어떻게 됐나요? 뉴욕에서 네. 거기 갈 때 물론 마이애미를 또 지납니다. 마이애미를 네. 지나고 콜롬비아, 네네. 마약 많이 나오는 나라. 네. 예, 거기를 지나서 카라카스를 갔어요. 카라카스가 그 나라의 수도예요. 네. 수도고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경제가 아주 좋아서 많은 비행기들이 왕복하고 있었어요. 요즘에야 너무 베네수엘라 힘든 거 아시죠? 그렇죠. 예. 베네수엘라가 이 경제의 80%, 90%가 석유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석유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유가가 한 100불 정도 올라갔다는 잘 나갔죠. 네. 그러다가 유가가 쭉 떨어지니까 예. 석유를 사는 사람들이 안 사죠. 비싸. 거기는 채굴하는데 생산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에 석유가에 비싸지니까 그 나라 석유가 안 팔리죠. 네. 안 팔려갖고 요즘 경제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교통편은 다구간이었지만 그래도 좋은 편이었네요. 좋았어요. 네. 그 당시엔 좋았어요. 그렇군요. 차라리 요즘 더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 옛날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그 시절의 역사도 좀 배우게 되네요. 베네수엘라가 그때는 호황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쇠퇴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는 대한민국이나 베네수엘라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경제 규모라든가 네. 그런 거가. 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난한 나라에 속하죠. 선배들한테 사람들한테 얘기 드릴 때 자산의 분배, 분산 투자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나라가 모든 경제가 한쪽으로 석유에 너무 쏠려 있었던 거가 그렇군요. 문제가 아니었는가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호텔에 이제 식사하고 호텔에 왔거든요. 네. 예. 와서 그때가 이제 제가 30대 후반이었는데 네. 와이프하고 둘이 늦잠을 자고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한 11시쯤에서 일어나갖고 어실렁거리면서 나와서 호텔 식당을 찾았죠. 네. 그래서 호텔 식당에 1층에도 있고 지하실에도 있고 그러는데 갔더니 다 문이 닫혀 있어요, 식당에.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문이 닫혔지 그러면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밖에 나갔어요. 밖에 이제 호텔 길 건너편에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그 음식 거기서 사 먹으려고 해서 슈퍼마켓 갔죠. 네. 갔는데 슈퍼마켓에 문 닫힌 거예요. 그날이 무슨 특별한 날이었나요? 아니면?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왜 닫혔지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그때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텔에 와서 영어를 통하는 그 호텔 라이브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더니 시에스타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아, 낮잠 자는 시간이 있군요.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낮잠을 잤죠. 그 나라가 스페인 식민지였고. 네. 그러니까 낮잠 자는 시간이 그 식당 같은 데 물건 파는 데서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아, 네. 낮잠 자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참 배고프고 있었는데 어떤 골목에 노점상에서 그 주스를 이렇게 짜서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곳에서 이제 한 잔씩 마시면서 아침 겸 점심을 때웠어요. 네. 그때 제가 느낀 거가 돈 받고 물건을 파는 것도 봉사다. 그렇죠. 꼭 예. 돈 안 받고만 파는 게 봉사가 아니라 돈 받고 파는 것도 봉사다고 네네. 느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는 네. 자체, 물론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받는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런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또 뭘 봤냐면 베네수엘라는 게 무조건 안 가본 나라니까 가보자 해서 이제 갔는데 네. 식당을 찾다가 보니까 여행사 간판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폭포 엔젤 폭포라는 그 사인을 봤어요. 아, 네. 그래서 이 폭포가 얼마나 높으냐면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정도입니다. 네. 우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폭포가 내가 이제 신혼여행 갔을 때 갔던 폭포가 천지연 폭포라고 있어요. 네, 제주도. 예. 천지연이라는 뜻이 아시겠지만 하늘천 땅짓지 아니에요. 네, 예. 하늘과 땅이 만나는 폭포예요. 그게. 예. 근데 그것이 불과 높이가 20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엔젤 폭포는 전 세계에서 제일 높던 엔젤 폭포, 그 나라 말로는 앵헬 폭포예요. 네. 그 엔젤 폭포는 높이가 980m입니다. 아, 980m요? 980m. 거의 1000m인데. 상상이 안 가는 그 높이죠. 예.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하면 웅장함은 있어도 이렇게 높지는 않죠. 예.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는 물이 하나 떨어지는 거, 물 하나 이렇게 딱 같이 모여 떨어지는 걸로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이 폭포가 980m라고 해서 이 폭포를 가야겠다. 그리고 봤더니 이 폭포 그 주위에는 도시가 없어요. 아, 그래요? 도시가 없으니까 비행기 회사에서 관광객을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떠나더라고요. 아, 따로, 예. 따로. 그래서 그 시간을 보니까 3일 정도 기다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가까운 곳에 마가리타 아일랜드라고 그 휴양지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유의 섬에. 마가리타 아일랜드. 예. 거기서 비행기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면 되는데. 네. 보니까 비행기 요금도 도메스틱 비행기인데 저렴해요. 네. 거기 가서 하루 자고 왔는데 마가리타 아일랜드는 그냥 뭐 아루바라든가 다른 흔히 보는 그 이제 휴양지에 있는 그런 비치인데 모래사장의 길이가 약 1km나 돼요. 그 아주 좋은 해수욕장이 있고 그러는데요. 네. 여기에서 재밌었던 것은 이제 꼬마들이 굴을 따가지고 바켓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와서 굴을 팔아요. 굴 10개에 1불. 근데 그 굴이 양식한 굴이 아니라 바다에서 이렇게 딴 거니까 조그맣죠. 자연산. 조그맣고 못생겼었지만 그냥 아주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 그대로 정말 오가닉 굴이었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섬은 조용히 릴렉스 하고 싶은 사람은 가도 이제 저처럼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사람, 이상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오는데 그 비행기에서 또 하나 느낀 거가 정글 지역이 많고 그래서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는지 비행기가 시내버스처럼 막 다니는 거예요.
아, 그 얘기는 그렇군요. 청소도 안 하고 예. 지저분하고 네. 그냥 사람 내려놨다가 또 바로 또 떠나요. 청소할 시간도 없이. 아, 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생각드냐면 1970년도에 처음 경부 고속도로가 생겼죠. 네. 그때 우리 고속버스 타면은 안내원이 이쁘게 옷 입고 있었고 네, 예. 젊은 아가씨들이 저희들한테 음료수도 주고 네. 과자 같은 거, 캔디 같은 거 이렇게 쟁반을 쭉 돌리고 그랬어요. 네. 지금은 이제 안내원도 없어지고 그렇죠. 물도 안 주고 예. 캔디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죠. 근데 이제 이 마가리타 아일랜드를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는 진짜 아무것도 안 줬어요. 네. 그래갖고 한국에 있는 고속버스와 비슷하구나 하는 걸 네. 느꼈죠. 그 정도로 이제 일반 교통 수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와가지고 카라카스로 와서 그 도시가 수도가 카라카스인데 카라카스에 와서는 호텔 비행기 샀을 때 패키지가 다 써먹어서 네네. 내가 내 돈으로 여행을 호텔을 잡아야 되는데 네. 호텔 급을 좀 낮췄어요. 네. 그래서 이 한국의 옛날에 명동에 사버이 호텔이라고 있었어요. 네.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 주로 그 근처에서 명동 본전 식당 뭐 근처 돌아다녔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버이 호텔이 깨끗하고 괜찮아서 사버이 호텔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엔젤 폭포로 갔죠. 그 엔젤 폭포를 가는데 이제 거기서 카라카스에서 하룻밤을 사버이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에 엔젤 폭포를 갔어요. 엔젤 폭포를 가는데 그 비행기 한 100명쯤 타요. 네. 100명쯤 타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폭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예. 어떤 그 비즈니스를 가는 사람도 아니고 네. 비행기 회사에서 아벤자라는 비행기 회사에서 전세 비행기를 띄우는 거죠. 그리고 네. 활주로도 그 비행기 회사만 써요. 아, 네. 그 활주로 내려서 걸어가지고 숙소로 갑니다. 독립적인 활주로가 있군요. 그렇죠. 네. 그 비행기 회사만. 예. 그 갔더니 너무 좋아요. 저는 그 방가로가 네. 방가로 바로 앞에 천지연 폭포보다 높이가 2배쯤 되는 네. 약 40년쯤 되는 그 높이에 이가 폭포가 있고요. 네. 엔젤 폭포의 옆에 있는 조그만 폭포인데 그리고 물의 양은 천지연 폭포의 한 10배, 20배 되는 것 같아요. 네. 높이는 한 2배. 그 앞에 방가로가 있었고 호텔방이 네. 있었고 거기에서 있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폭포 내려오는데 그 앞에 모래사장 같은 것도 좀 있고 해서 거기서 수영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예. 식사들도 방가로에서 주는 거 밥을 다 먹죠. 네. 밥을 다 먹는데 네. 외국 사람들 특히 미국에서 가는 사람들 역시 많았는데 네. 사람들 왜 이렇게 아무거나 다 잘 먹는지 너무 부러웠습니다. 아, 저는 예. 내가 스포일 됐는지 저는 네. 잘 못 먹었는데 예. 그 사람들은 잘 먹었고요. 예. 그 숙소 근처에 보면은 열대지방에 있는 새들이 있는데 그 새들은 정열적인 색깔을 갖고 있어요. 새들 깃발에. 근데 그 엔젤 폭포라는 게 참 이상하게 생겼어요. 네. 비행기가 이제 갈 때도 그렇지만 정글에 이렇게 툭 올라와 있어요. 그 탁자 원통처럼 아, 네. 올라와 있고 그 폭포가 내려오는 위에는 고원지대라고 그러나요? 네. 그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하죠, 영어로. 네. 그렇게 해서 평평해요, 위에가. 아, 네. 위에가 평평한데 거기다가 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비행기는 거기 왔다 갔다 할 때 승객들을 위해서 한 바퀴 삥 아, 돌아줘요. 예, 한번 보여주는군요. 보여주라고. 예. 그래서 그 산의 높이가 2,000m랍니다. 아, 그렇군요. 2,000m, 꼭대기는 2,000m고, 우리들이 이제 물에 떨어지는 것은 980m를 떨어져요. 네. 예. 예, 꼭대기에서 거기서 중간까지 떨어져 중간까지. 내리는군요. 예. 예. 제가 그때 갔을 때는 이제 호텔비, 이제 달러와 그 나라 돈의 가치가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아갖고, 그냥 아무리 좋은 호텔도 그 암달러 상에 가서 바꾸면은 20불이면은 하룻밤에 먹는 것까지 다 해결된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시려고 그러면은 지금 엔젤 폭포는 안전하다고 그러고요. 네.
카라카스에서는 간다고 그러면은 그냥 호텔에만 있어야 되지 동네 혼자 배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흥미롭고 재미있는 여행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좀 여행 여러분과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중앙장의사 장례사 겸 여행 칼럼니스트 하봉호 사장과 함께 이 여행 이야기 함께 떠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시고 혹시 특별한 여행지가 좀 찾고 있는 데가 있다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347-739-6486 347-739-6486으로 전화하셔서 좀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행 이야기 베네수엘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여행 이야기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여행 이야기 중앙장의사 장례사 겸 여행 칼럼니스트 하봉호 사장과 함께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하봉호입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남미에 가면은요, 그 열대 과일들이 참 좋아요. 아, 그러겠네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 거나 대부분의 남미는 다 올 익스클루시브 패키지로 운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과일 같은 게 좋으니까 먹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마나우스에 나오는데 네. 나오다가 이제 공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관광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보트 낚시가 있어요. 네. 아마존 정글에. 그 낚시가 있는데 그 낚시의 배를 타는 사람들이 한 8명쯤 되는데 관광 가이드 있고 우리가 조끼를 입고 낚시 배를 타고 한 20분 정도 가고 한 30분 정도 가서 낚시를 1시간 하고 또 다시 와서 밴을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어떤 그 독일 아이가 이제 배가 아프다고 끙끙대면서 사람들이 너 괜찮니 물어보니까 걔가 독일 아이가 no problem 그러면서 얘기를 그냥 괜찮다고 가자고 했더니 관광 가이드가 투표를 결정하자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낚시를 계속할 것이냐, 그냥 낚시를 포기하고 애를 위해서 그냥 빨리 호텔에 들어갔다가 공항을 같이 갈 것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픈 사람, 즉 약자를 위해서 자기들의 그 즐거움이나 낚시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네. 미담을 들으면서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참 그렇게 소중하구나 이런 걸 또 많이 느껴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 나오면서 한 가지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어딘지 아세요? 가장 긴 강이요? 네. 예. 글쎄요. 제일 긴 강이 이제 그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일강으로 배웠어요. 네. 근데 그것이 요즘은 아마존 강으로 바뀌었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강의 수량은 아마존 강이 엄청 더 많고요.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마존 그 정글을 떠나서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나라, 그 베네수엘라로 가볼까 합니다. 아, 베네수엘라. 예. 예. 지난 시간에 마나우스는 지역 이름을 좀 생소하게 생각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베네수엘라 하게 되면 뭐 대부분이 그래도 특히 한국 분들은 좀 익히 들어본 그런 지역이네요. 네. 말씀하시죠. 우리 그 지리 시간에 배울 때 베네수엘라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로 배웠고 우리가 자라면서 느끼는 게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 때면은 항상 베네수엘라가 껴요. 미녀들이 많은 곳이라고 이야기하죠. 미녀들이 많죠. 네. 그래서 미스 유니버스에서 아마 8번 정도 제 우승자가 나왔을 거예요. 네. 30년 전 제가 인턴할 때예요. 인턴하니까 라이센스도 없고 박봉에 있을 때인데 그때가 어디 휴가 중에 어디 갈까 하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이 농아일랜드 레일로드 기차에 호텔과 비행기 포함 3박 4일 어떻게 해서 돈이 뜨더라고요. 아주 저렴한 돈이. 네. 그래서 무조건 갔어요. 티켓팅을 하고. 네. 그게 가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호텔로 갔죠. 비행기 회사에서 정해주는 호텔로. 네. 비행기 회사에서 정해주는 그 호텔이 보통 경우에 괜찮아요. 네. 예. 그래서 가서 왔더니 그때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어요. 아, 네. 임신 중이어가지고 나한테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저녁에. 네. 어떻게 해요? 한국 음식 어떻게 찾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예. 그래서 이제 30년 전에 다행하게도 거기에 전화번호부가 있었어요. 호텔 속에. 네. 보통 그 당시엔 전화번호부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네. 전화번호부에서 김씨를 찾는 거예요. KIM. 아, 네. 그래서 김씨를 찾으면 95% 이상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씨 찾아갖고 한국 식당이 있어요.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네.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가지고 주소를 받아서 이제 이제 호텔 앞에 가서 택시를 탔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길거리 이름이 뭐 샌포드 애비뉴, 브로드 애비뉴, 파인 로드 이게 딱딱 이름이 이제 심플한데 남미 쪽에 있는 길거리 이름은 너무너무 길어요. 네. 거기다 first name, last name, middle name 거기에다가 보통 세 글자가 되고요. 그 앞에 어떤 때는 그란데, 제너럴, 주니어 네. 그런 게 붙으면 네 단어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한테 줬는데 택시 운전사가 이걸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셀룰러폰도 없었고 그렇죠. 3번, 4번 내려가지고 공유에 전화해서 전화를 하고 해서 식당에 결국은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이제 김치찌개를 시켜 먹었죠. 이제 거기에는 이제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고 손님들은 다 외국 지상사에서 오는 외국 사람들이에요. 일본이나 유럽 쪽에서 온 사람. 네. 네, 그렇게 해서 식사를 했는데 가격이 뉴욕에 비해서 그 당시에 뉴욕에 비해서 한 2배, 3배 정도 비쌌다. 너무 놀라서. 네. 그래서 다 식사하고 났더니 욕강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디저트인가 보다 하고 지어 먹었더니 그것도 5불 엑스트라를 받고.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요? 했더니 그분들 한 얘기가 모든 재료가 한국에서 와서 네. 그렇게 비쌌다고 말씀을 드리네요. 네. 베네수엘라 네. 하게 되면 미국에서 벌써 지금 30년 전에 가셨다면 1980년대 후반 요때쯤 되는데 네. 지금이야 모든 게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한국 식당을 찍어보면은 어디에 있는 이런 것까지 다 요즘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공중전화에서 우리가 흔히 전화번호 책을 찾아서 연락하고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런 또 추억이 묻어나는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러면 그랬어요. 예. 지금 그때 30년 전에 베네수엘라를 가실 때는 미국에서 출발을 하셨을 텐데 교통편이 어떻게 됐나요? 뉴욕에서 거기 갈 때 물론 마이애미를 또 지납니다. 마이애미를 네. 지나고 콜롬비아, 네네. 마약 많이 나오는 나라. 네. 네, 거기를 지나서 카라카스를 갔어요. 카라카스가 그 나라의 수도예요. 네. 수도고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경제가 아주 좋아서 많은 비행기들이 왕복하고 있었어요. 요즘에야 너무 베네수엘라 힘든 거 아시죠? 그렇죠. 예. 베네수엘라가 이 경제의 80%, 90%가 석유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석유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유가가 한 100불 정도 올라갔다는 잘 나갔죠. 네. 그러다가 유가가 쭉 떨어지니까 예. 석유를 사는 사람들이 안 사죠. 비싸. 거기는 채굴하는데 생산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에 석유가가 비싸지니까 그 나라 석유가 안 팔리죠. 네. 안 팔려갖고 요즘 경제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교통편은 다구간이었지만 그래도 좋은 편이었네요. 좋았어요. 네. 그 당시엔 좋았어요.
그렇군요. 차라리 요즘 더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 옛날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그 시절의 역사도 좀 배우게 되네요. 베네수엘라가 그때는 호황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네. 쇠퇴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는 대한민국이나 베네수엘라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경제 규모라든가 아, 네. 그런 거가. 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난한 나라에 속하죠. 선배들한테 사람들이 얘기 드릴 때 그 자산의 분배, 네. 뭐 분산 투자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나라가 모든 경제가 한쪽으로 석유에 너무 쏠려 있었던 거가 그렇군요. 큰 문제가 아니었는가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호텔에 이제 식사하고 호텔에 왔거든요. 네. 예. 와서 그때가 이제 제가 30대 후반이었는데 네. 와이프하고 둘이 네. 늦잠을 자고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한 11시쯤에서 일어나갖고 어실렁거리면서 나와서 네. 호텔 식당을 찾았죠. 네. 그래서 호텔 식당에 1층에도 있고 지하실에도 있고 그러는데 갔더니 다 문이 닫혀 있어요, 식당에.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문이 닫혔지? 그러면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밖에 나갔어요. 밖에 이제 호텔 길 건너편에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그 음식 거기서 사 먹으려고 해서 슈퍼마켓 갔죠. 네. 갔는데 슈퍼마켓에 문 닫힌 거예요. 그날이 무슨 특별한 날이었나요? 아니면?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왜 다쳤지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그때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텔에 와서 영어를 통하는 그 호텔 라이브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더니 시에스타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아, 낮잠 자는 시간이 있군요.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낮잠을 잤죠. 그 나라가 스페인 식민지였고. 네. 그러니까 낮잠 자는 시간이 그 식당 같은 데 물건 파는 데서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아, 네. 낮잠 자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참 배고프고 있었는데 어떤 골목에 노점상에서 그 주스를 이렇게 짜서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